소리를 넘어 소리의 흐름을 디자인하는 캐치플로우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변조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일상에서 쉽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가끔 혼란을 일으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이 개념이 지향성 스피커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 신호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frequency, 즉 주파수입니다. 1초 동안 진동이 반복되는 횟수를 말합니다.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초에 60번 진동하면 60헤르츠입니다. wavelength, 즉 파장입니다. 파동이 한 주기 동안 나아간 거리, 즉 파동의 모양에서 같은 지점이 반복되는 최소 거리를 말합니다. 보통 산, 즉 가장 높은 곳에서 다음 산까지 혹은 골, 가장 낮은 곳에서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거리 단위를 사용합니다.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즉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은 짧아지고 주파수가 낮으면 파장은 길어집니다. amplitude, 즉 진폭입니다. 진동하는 물체가 중심에서부터 가장 높거나 낮게 움직인 최대 거리를 말합니다. 즉 파동의 높낮이 정도를 나타냅니다. 진폭은 파동의 에너지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리 파동에서 진폭이 크면 소리가 크게 들리고 빛 파동에서는 빛이 더 밝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분홍색 그래프는 주파수는 높고 파장은 작습니다. 반면에 녹색 그래프는 주파수는 낮고 파장은 큽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분홍색 그래프는 진폭이 낮고 녹색 그래프는 진폭이 큽니다. 자, 천천히 보면서 이해해 볼까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세 가지 변조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파수 변조입니다. 이것은 신호의 강도에 따라 파동의 조밀함을 바꿉니다. 이 조밀함이 주파수입니다. 상단 그림에서 붉은색 정보 신호가 높아질수록 녹색 파동이 촘촘해지고 낮아질수록 넓어집니다. 하단 그림에서 데이터가 0일 때는 느리게 진동하고 1일 때는 빠르게 진동하여 정보를 구분합니다. 두 번째 위상 변조입니다. 신호가 변하는 시점에 파동의 시작 위치, 즉 위상을 꺾어버립니다. 상단 그림에서 정보 신호의 굴곡에 따라 파동의 흐름이 미세하게 앞당겨지거나 뒤처집니다. 하단 그림에서 0에서 1로 변하는 지점을 보시면 파동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통신인 PSK 방식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진폭 변조입니다. 파동의 조밀함은 그대로 두고 높낮이 진폭만 바꿉니다. 상단 그림에서 녹색 파동의 외곽선이 붉은색 정보 신호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단 그림에서 0일 때는 파동의 높이가 낮고 1일 때는 파동의 높이가 높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변조 방식에 대하여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자, 이제 실생활의 예를 찾아볼까요? FM 89.1MHz, AM 810kHz와 같은 숫자들을 들어보셨죠? 이것은 단순한 채널 번호가 아닙니다. FM은 주파수 변조, AM은 진폭 변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FM은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보내고 AM은 소리의 크기를 조절해서 전달합니다. FM은 소리가 생생하지만 멀리까지 전달하지 못하고 AM은 전파가 멀리 퍼져나가지만 음질이 깨끗하지 않고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송은 AM, 음악이나 교양방송은 FM이 많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AM은 반송파의 세기를 조절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회로 구성이 단순하여 비용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점이 있지만 외부 잡음에 취약하고 전력 효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주로 AM 라디오나 항공통신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반면 FM은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화시켜 정보를 담습니다. AM에 비해 잡음에 강하고 음질이 매우 우수하여 깨끗한 소리 전달이 가능하지만 점유하는 대역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고음질이 필요한 FM 라디오나 TV의 음성신호 전송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PM은 반송파의 위상을 조절하는 기술로 데이터 전송의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회로 설계가 복잡하고 신호 간의 동기화가 어렵다는 기술적 난이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밀함 덕분에 현대의 고속 디지털 통신인 와이파이나 5G 네트워크의 기반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 목적에 따라 비용 효율성 AM, 음질 및 잡음 저항성 FM, 그리고 데이터 전송의 정밀도 PM 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변조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일반 스피커에 주로 적용되는 변조는 PWM, Pulse Width Modulation입니다. 디지털적인 온오프 시간 조절을 통해 아날로그적인 에너지 크기를 모사하는 방식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전구의 밝기를 조절할 때 전압을 낮추는 것이 AM이라면
전등 스위치를 아주 빠르게 껐다 켰다 해서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PWM입니다. 지향성 스피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AM입니다. 본격적으로 지향성 스피커에서 사용되는 변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상용 제품과 연구 모델은 구현의 용이성을 이유로 AM 방식을 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AM 방식은 태생적으로 낮은 전력 효율과 제한된 음압 출력이라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에 따라 FM 방식과 그 변형 기법들이 제한되었으며 각 방식은 음질, 음압, 비용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FM은 복조 효율이 좋지 않고 PM은 실질적으로 음압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일반 스피커에 주로 쓰이는 PWM은 어떨까요? 이 방식을 지향성 스피커에 직접 적용하면 엄청난 노이즈와 소음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 결국 AM이 정답일까요? 사실 AM도 완벽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공기의 제곱 법칙으로 인하여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SB, SRAM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FM 방식을 지향성 스피커에 적용 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향성 스피커의 실용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낮은 음압입니다. 공기 중에서 가청음이 생성되는 에너지 변환 효율은 극히 낮기 때문에 충분한 가청음압을 확보하려면 매우 강력한 초음파 방사가 필수적입니다. FM 방식은 반송파의 진폭을 줄이지 않고 상시 최대 진폭으로 구동할 수 있으므로 AM 방식보다 더 높은 음향 에너지를 공기 중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메트릭 스피커의 소리 발생 원리는 초음파의 진폭이 변할 때 매질이 비선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복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FM은 진폭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공기 중 복조가 원천 차단됩니다. 이것이 FM 방식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만약 FM 장치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트랜스듀서가 FM 신호의 주파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해 억지로 진폭 변화로 필터링해버린 결과이지 FM 방식에 의한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대역폭이 좁은 하이큐 소자입니다. FM은 카스네 법칙에 따라 무한한 측파대를 생성합니다. 좁은 대역폭의 스피커에 광대역 FM 신호를 입력하면 심각한 신호 손실과 발열이 발생합니다. 결론, FM 방식은 전기적 출력은 높으나 가청음 복조 효율이 극히 낮아 실용성이 없습니다. FM 방식을 지향성 스피커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AM에 대하여 언급하기에 앞서 트랜스듀서의 특성에 대하여 복습을 하겠습니다. 앞전 트랜스듀서의 공진 특성은 지향성 스피커의 효율과 음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트랜스듀서는 물리적인 크기와 재질의 탄성계수에 따라 특정 주파수에서 가장 크게 진동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를 공진 주파수라고 합니다. Q팩터는 공진의 날카로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하이 Q는 공진 주파수 대역이 매우 좁고 날카롭습니다. 에너지를 집중시키기에는 좋으나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로우 Q는 공진 주파수 주변으로 넓은 대역을 커버할 수 있어 음질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에너지 변환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대역폭은 트랜스듀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의미합니다. 파라메트릭 어레이 기술을 사용하는 지향성 스피커의 경우 반송파와 오디오 신호가 포함된 측파대를 모두 재생해야 하므로 트랜스듀서가 충분히 넓은 대역폭을 가져야만 저음부터 고음까지 왜곡 없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앞전 트랜스듀서의 공진 특성은 공진 주파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에 가까운 형태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물리적인 조화 진동자 모델과 전기적 등가 회로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40kHz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향성 스피커에서 40kHz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공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45kHz가 재생이 되면 35kHz도 비슷하게 재생이 되며 특정 한쪽만 재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DSB 방식은 초음파 반송파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두 개의 측파대를 모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트랜스듀서의 공진 곡선이 공진 주파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물리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DSB 신호를 재생할 때 회로 설계가 상대적으로 직관적이고 구현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청 신호를 포함한 측파대가 양쪽으로 퍼져 있어 트랜스듀서의 제한된 대역폭을 2배로 점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역폭이 좁은 트랜스듀서에서는 고음역대 신호가 공진점 밖으로 벗어나면서 음압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AM 방식이 이 DSB를 말합니다. SSB 방식은 반송파의 한쪽 측파대, 상측파 또는 하측파만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DSB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트랜스듀서 대역폭 내에서 가청 주파수 범위를 2배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어 지향성 스피커의 고질적인 문제인 좁은 재생 대역폭을 극복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공진곡선의 한쪽 경사면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므로 더 높은 주파수의 오디오 신호까지 안정적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 처리 과정에서 힐베르트 변환 등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며 반송파와 측파대 사이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튜닝이 요구됩니다. AEM은 반송파의 진폭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선형 증폭기가 필요하며 잉여 에너지를 열로 소모합니다. PWM은 전압이 켜지거나 꺼지는 펄스의 폭을 변화시킵니다. 스위칭 증폭기를 사용합니다. PWM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전력 효율성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증폭기 내부 소자가 일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AEM은 수도꼭지를 절반만 열어 물줄기 세기를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 내부에서 마찰이 생기듯 트랜지스터가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며 에너지를 열로 태워버립니다. 클래스 AB와 같은 선형 증폭기는 효율이 보통 70% 이하이며 신호가 작을수록 효율은 더 나빠집니다. PWM은 수도꼭지를 완전히 열거나 완전히 닫는 동작만 반복합니다. 트랜지스터가 완전히 켜졌을 때는 저항이 거의 없어 전압 강화가 없고 꺼졌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전력 손실이 이론적으로는 0에 가깝습니다. 실제 시스템에서도 90% 이상의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향성 스피커는 소리가 나지 않는 정적 상태에서도 약 40kHz의 초음파 캐리어를 계속 쏘고 있어야 합니다. PWM 방식은 출력 레벨에 관계없이 스위칭 효율을 유지하여 전력 낭비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지향성 스피커에 사용되는 트랜스듀서는 정기적으로 커패시터와 유사한 리액티브 부하 특성을 가집니다. 이런 부하를 선형 증폭기로 구동하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때문에 증폭기에서 불필요한 열이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 PWM 기반의 클래스 D 증폭기는 이러한 부하 특성에서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력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PWM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전력 효율성입니다. 높은 초음파 출력 120dB 플러스이 필요한 파라메트릭 어레이에서 발열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AEM이 깨끗하고 대역폭 사용이 최소화되는 반면에 PWM은 고주파 스위칭 노이즈와 고주파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AEM은 공기 중에서 재생될 소리의 파형을 설계하는 역할을, PWM은 그 파형을 물리적 에너지로 바꾸어 효율적으로 발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서로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사양의 지형성 스피커에도 이런 개념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조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강의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기술 협력이나 상세 문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